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네. 바로 이 손 소독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손소독제 종류도 진짜 많죠. 종류도 많고요. 사실은 오늘 그 종류나 뭐 효능과 효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지난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손 소독제를 쓰려다가 5살짜리 여자 친구가 각막에 화상을 입었어요. 아니 손소독제를 쓰는데 각막에 화상을 입는다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이게 엘리베이터에 다 있는데. 그렇죠. 엘리베이터에 다 비치되어 있고 뭐 아파트마다 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손 소독제를 위치해 두고 있는데요. 네. 지난 6월 14일에 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 5살 된 여자친구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손 소독을 하려고 까치발을 들고 엘리베이터 안에 비치되어 있는 공용 손 소독제를 이렇게 눌렀을 거예요. 짠 거예요. 짜는 순간 네. 갑자기 자기의 눈을 부여잡고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짜는 순간. 네. 그 짰어요. 근데 갑자기 눈을 부여잡아요. 어. 그러니까 그 CCTV에 그 장면이 담긴 거예요. 이게 바로 손 소독제가 눈으로 튄 건데요. 아, 튄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처음에는 그 조그맣게 눈물 나오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겠죠.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면서 아이가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어. 이 황급히 물로 씻기고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이미 각막이 벗겨지는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세상에. 아니 세상에. 이렇게 위험한 물건이었나 이런 생각이 손소독제가요?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수시로 자주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쵸? 요새 많이들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 엘리베이터 안에서 겪은 손소독제 사건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손소독제 보이면 열심히 짜서 닦아라라고만 교육을 시켰지. 그쵸? 네. 이게 얼마나 뭐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네. 사실 부모님들도 몰랐어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그렇죠. 그냥 네. 손소독이 되나 보다. 근데 한 안과 전문의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제에 함유된 알코올 농도가 네. 안과에서 수술용으로 쓰는 소독제보다 농도가 3배에서 4배 정도 높은 고농도의 소독제라고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막에 직접 닿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심할 경우에는 시력을 잃을 수 있어서 네. 영유아들의 그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알려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사실은요, 모르잖아요. 권사님, 네. 우리가 몰랐는데 이 네. 뒤에 다 써 있어요. 아, 그래요? 사용 그 주의사항? 주의사항에 다음에 신체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눈 및 귀, 주위, 구강, 이 광범위의 신체 부위 손상된 피부 뭐 이런 게 작게 써 있는데 네. 안 사실 보죠? 우리는 잘안 이 뒤에 봐. 거를 잘 안 보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 거는 그런 문구가 다 써 있거든요. 그렇죠. 뭐 샴푸.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소독이 1차 목표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뭐 눈에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안 한 거죠. 근데 이번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봐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교육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에서 그러게요. 오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소독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 소독제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권사님? 소독제니까 알코올 아이, 성분. 그렇죠. 휘발되겠죠? 맞아요. 네. 알코올 성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알코올은 일종의 어려운 말로 삼투작용, 즉 세균 표면의 막을 뚫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세균 막을 뚫고 간 에탄올은 세균의 단백질을 굳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표면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네. 에탄올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100% 이러면 더 신뢰가 가고 그렇죠.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근데 높을수록요 에탄올이 응고작용이 좀 지나쳐서 네. 오히려 살균 효과가 떨어진다고 아, 오히려 하네요. 높을수록. 네. 거기다가 이제 피부로 손상시키거나 네.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서 네. 전문가들은 60에서 70% 정도가 가장 그 사멸 효과에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손소독제는 주의사항이 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눈에 들어가면 일단 안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않아 주세요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조금 냄새가 조금 강해서 조금 이렇게 머리 아프거나 머리 아프거나 그래서 눈이 그러나? 좀 따갑더라고요. 저는. 자, 그 얘기 전에 요 얘기부터 할게요. 네. 손 소독제 주요 성분이 에탄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에탄올의 특성상 인화점이 낮아요. 그러겠구나. 인화점이 낮다는 거는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가 네. 낮다는 데서 31도. 그러니까 작은 정전기 스파크 하나에도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히 요즘에 차에 휴대용으로 비치해둔 소독제가 있을 텐데요. 꽤 차에 있죠. 타면은 이제 쓰시려고. 예. 쓰시려고. 여름철에 이제 직사광선을 직접 받는 차에 밀폐된 공간에 방치하면요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엄청 날씨가 뜨겁잖아요. 맞아요. 네. 그 더불어서 라이터, 가스레인지와 같은 점화기구 근처에 두고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쇄 폭발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손 소독제를 바른 후에 말리지 않은 채 바로 점화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충분히 손을 잘 말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바르고 잘 말려달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손 소독제 바르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잘 말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닦고 그냥 손을 펴고. 이렇게 해서 바람이 좀 통하게 해가지고 그냥 보통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두 번 털고 그렇죠. 하는 게 그냥 가죠. 끝이잖아요. 어떨 때는 좀 남아 있죠. 네, 끈적끈적한 게 좀 남아 예. 있는데요. 이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요 알코올 냄새를 자주 맡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런 점은 또 잘 주의를 하고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냄새를 맡거나 하진 않잖아요. 않죠. 알코올 중독되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이 냄새를 맡다 보면 권사님처럼 이렇게 혹시 예민하시거나 아. 이런 좀 힘들어하시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뭐 눈 따가움, 뭐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요런 건 좀 주의하시고. 근데 혹시 이건 어떨까요? 소독제를 바르고요. 우리가 제대로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음식을 손으로 집어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 거기에 그럴 묻잖아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생활 습관 중에 네. 우리도 모르게 소독제를 먹는 거지. 구강 섭취를 하고 그러면 있는 위도 깨끗해지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그게 조금 네. 이렇게 좀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 네네. 이게 아, 이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소독제가. 그래서 자꾸 잘 안 하게 되기도 음. 해요. 근데 또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네. 소독제를 쓰는 게 맞아요. 음. 근데 이제 손을 씻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물로 비누로 해서 손을 닦는 게 가장 좋고요. 음. 만약에 그렇지 못할 상황에는 소독제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잘 말려 주셔야 된다는 점. 네, 요게. 그래서 우리가 구강 섭취를 막아야 된다는 점. 맞도록.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자, 요거 조금 조심하시고요. 네. 자, 이번에 손 소독제가 그 사건이 발생한 네. 엘리베이터 안. 네. 이게 위치가 어린이들에게 안전할까요? 저도 이거 사실 어. 깨닫지 못했거든요. 음. 근데 이게 보통 아. 어른들 그 허리 정도? 그렇죠. 손 내리면 손에 딱 잡힐 정도예요. 네, 사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렇게 좀 그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네, 하진 아이들에게는 않아요. 요 정도 높이가 좋겠고 어른들에게는 이 정도 그런 높이가 건 좋겠고 아니겠죠? 이런 건 그쵸. 아니고 그냥 그 놓기 엘리베이터 편한데.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그 거리를 걸 만한 공간에 건 네. 것뿐인데 네. 이렇다면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높이 달 수도 없고 또 그쵸. 밑에다가 달 수도 없고 음.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의도치 않게 누르면 예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축. 네, 음. 이렇게 보면은 밖으로,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막 밑으로 흘렸어요. 네. 그러면은 아이들 위치에서는 이게 밑으로 흘리면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눈높이가 그러네요. 되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저도 여기 지금 손에 뿌리려다가 종이 원고에 지금 떨어졌는데요. 예쁘게 말리겠습니다. 이 예쁘게 떨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뭐 옷이나 뭐 가방이나 이렇게 튀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이번에 대구에서 사고를 당한 어린아이처럼 눈에 직접적으로 튀는 경우에는 네. 이 굉장히 바로 위험하네. 각막을 녹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른들이 직접 어린이들의 손에 손에다가 이렇게 짜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좋고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혼자서 이 소독제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요 경우보다는 직접 물로 손을 씻는 게 더 좋다라고 비누로 씻는 네, 거.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또 좋습니다. 네. 혹시라도 혼자 있을 경우에 이 소독제 사고를 당했다면 네. 주변 어른들에게 빠르게 도움을 청해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 어쨌든 눈에 들어간 소독제를 벗겨내기 위해서 네. 물로 이렇게 희석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눈에 들어갔어요. 그 아이 걱정도 좀 되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이게 때? 지금 각막에 노출된 알코올의 양과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식염수나 수돗물을 눈에 넣고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켜야 되는데요. 바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의 깜빡임을 최대한 멈추고 네. 차가운 그 물 등으로 이 찜질을 해주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증이나 이물감 등이 계속 심한 경우에는 바로 안과를 응급실이나 가야 안과를 찾아가시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화나네요.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의도치 않게 짰는데 가방에 튀거나 맞아요. 예쁘게 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소독제를 사용하실 때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어른들이 직접 짜주는 거를 연습을 이제 알려줘야겠고 어린이들이 직접 짜는 거는 좀
자제해야겠다. 네. 라는, 저 그리고 네. 보니까 소독제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짜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뿌리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스프레이 같은 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손 소독제는 대부분 이런 겔 형태였어요. 좀 네. 글리세린이 들어간 이제 이런 겔 형태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저 갖고 왔지 이 뿌리는 소독제, 네. 이게 공기 분무, 중에 분무. 분무 분사하는 안 열리네요. 자,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방역 당국은요, 올바른 코로나19 방역 소독 방법으로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을 소독약을 적신 천으로 닦으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쉽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소독약을 공기 중에 뿌리면 물체 표면에 붙어 있던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떠올라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고, 소독약이 물체 표면에 골고루 달라붙지 못해 충분한 소독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독이라고 해서 공기 중에 이렇게 뿌리게 되면요, 이 공기 중 어딘가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올라서 다시 오히려 그게 또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그 거죠. 바이러스는 어떤 이제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네. 매개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용하시려면요, 꼭 천에다가 네, 천이 아니어도 돼요. 뭐 이게 우리가 지금 핸드타올 키친타올 같은데 같은 거. 키친타올이나 핸드타올에 이렇게 분사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사용할 그 공간에 이렇게 닦으라는 거죠.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예쁘게. 그러니까 뿌리지 말고 바로 그러니까 뿌리되 묻혀. 공기 중에 뿌리지는 뿌리지 말고. 마시고요. 그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위치에다가 뿌려주시고 여기에다 뿌려주셔도 되고요. 뿌린 다음에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도 좀 몇 모금 마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세요? 지금 이게 뒤에서 에어컨이 부르니까 날려왔군요. 이게 날아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리고 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 냄새가 나서 이쪽까지 지금 이렇게 오고 그쵸.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저 올바르게 청소를 좀 어떻게 그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걱정입니다. 이게 자, 환기. 권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기, 네, 환기, 한기, 청소, 청소. 소독, 소독. 순으로 청소할 것을 방역 당국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환기 먼저 시키고 먼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그러니까 시켜야 시키고, 됩니다. 그다음에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간과하고 있는 게 마스크를 빼먹을 때가 있어요. 청소할 때. 그냥 대충 빨리 해야 되니까 네. 마스크를 요즘 같은 때는 꼭 착용해 주시고요. 네. 세제와 물로 소독할 곳을 일단 닦아냅니다. 음. 그 다음에 소독인데요. 소독액을 희석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에 묻혀 닦거나 네. 뿌리는 소독제를 뿌리고 천으로 이렇게 닦아내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쉽게 사용하는 것 중에 이 살균 티슈도 물티슈처럼 뽑아서 쓰는 살균 그거 티슈. 엄청 독하더라고요. 제가 들고 온 것도 99점 항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세균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음. 우리 그 피부에도 굉장히 자극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를 사용하신 분들은 손이 좀 건조해지거나 좀 아프다 할 때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건조해지셨을 때는 그 보습 크림, 핸드 크림을 꼭 이렇게 발라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살균 티슈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 자가 소독하기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식탁과 같은 음식이 직접적으로 닿는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다는 거죠. 아무래도 네. 이제 임식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묻어서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또 살균 티슈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손을 잘 씻어서 네. 소독약이 손에 남아있지 않도록 여러분들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또 만지거나 아니면 그렇죠.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또 조리하시거나 맞아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요, 이 소독을 하고 난 뒤에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남아있는 소독제를 좀 덜어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소독이 돼 있으니까 네. 그 물로 한번 이렇게 닦아내 주시고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영유아 그 구강기에는 네. 아무 물건이나 입에다가 그렇죠. 갖다 다 넣거든요. 만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체 겉면에 남아 있는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손 소독제가 제일 흔하게 널려 있고 지금 좀 발견하게 되는 건데, 이거 몰랐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위험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거지만 이렇게 뒤에 사용법 그 주의 사항이 적혀 있음에도 네. 이게 뭐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그렇죠. 간과하잖아요. 네, 이게 뭐 눈에 뭐 입에 구강 사용하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지만 오케이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내 아이 뭐 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말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음. 조심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이라 차에다 손소독제 놓으시는 분도 꼭 참고를 하셔야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될 것 같아요. 차 안이 네. 워낙 뜨거워져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렌즈 효과를 나타내서 이게 직사광을 받으면 그대로 폭발, 네, 팽창하니까. 팽창해서 폭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자, 두 번째, 지금 SNS에서는 네, 어떤 얘기 많이 어떤 활자가 이야기? 되나요?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아프고 다친 이야기라 조금 마음이 아픈데요. 그러네요. 햄버거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네, 그거 보셨나요? 있죠? 네, 햄버거병. 네. 안산 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햄버거병 소식입니다. 이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생 전체 202명의 원아 중에서 111명이 지금 식중독 증세를 겪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지금 14명이 햄버거병 증상이 나타났고 4명이 현재 투석 중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기에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이기에 아이들이 투석까지. 네. 자, 햄버거병은요 좀 어렵습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병으로 단기간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희귀 질환입니다. 어떡해. 이게 너무, 미국에서 1982년에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감염돼 붙여진 이름인데요. 네. 이게 우리 그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패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분쇄육에서 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분쇄육이라고 하면은 뭐 이 고기도 갖다 쓰고 저 고기도 그쵸. 갖다 잘 갈아가지고 패티를 만드는 건데 네. 이게 속까지 잘 익혀져야 되는데 사실 뭐 겉면만 익혔다든지 일부가 안 익었다든지 하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멸균되지 않은 우유, 오염된 채소, 그 햄버거 패티 같은 분쇄육 등 이 육류를 섭취한 뒤에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서 이 몸속에 독이 쌓여서 발생합니다. 이게 처음에는요 장염 증상으로 시작이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아이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번 그 안산 유치원생의 4명의 친구들이 지금 투석을 받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러면 신장인지 망가진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계속 투석으로 지금 네.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지금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이게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요 이번 햄버거병의 그 경로를 지금 단체 급식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전체 원아 202명 중에 111명이 지금 식중독 증상을 겪고 있으니까 네. 단체 급식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대장균 원인균이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네. 지금 굉장히 그 감염 경로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뭐 음식을 보관 안 해서. 네, 유치원에서는요 급식으로 제공된 식품을 144시간 동안 보관해야 될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보존식은 남겼는데 사건 발생 전후 지난 10일부터 15일 6건은 보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역학조사도 지금 어렵고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폐기해버려서 이게 감염 경로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일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네, 여름철에 이 햄버거병 이런 문제들을 예방을 좀 하려면요. 네. 먼저 주방 환경, 청결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또 음식을 70도 이상 온도에서 조리하고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기는 절대 사용하시지 않아야겠습니다.